제가 이제 조금만 더 오바를 해볼게요. 지금 이 어린 20살 한태양 선수를 받고 키운다 라고 하죠. 세금. 세금을 잘 내면서 많이 먹이면서 키워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이난 롯데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6월 21일 기아와 3연전 중에 첫 번째 경기가 아쉽게 끝나고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에 추가돼야 하는 선수들이 몇몇 계속 돌아왔지만 글쎄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새로운 포메이션으로 영꾼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내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나 혼자다. 자, 조용. 자, 라인업에 일단 이학주 선수랑 한동희 선수가 돌아는 왔습니다. 오늘은 한동희 선수가 좀 활약을 하기는 했어요. 이럴 때 병살이 너무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2안타를 때려냈고, 한동희 선수는 근간에도 좀 다리가 불편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햄스트링이라는 게 부상을 한번 입으면 언제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는 부상이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학주 선수가 원래는 라인업에 엔트리에 올라왔었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 때문에 한태양 선수가 라인업에 다시 올라왔어요. 한동희 선수가 복귀를 하기는 했는데 타격에서는 정말 복귀 이후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가 관리를 조금 더 해주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햄스트링이라는 부분이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부위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위고, 경기를 볼 때도 많이 모습이 비쳤지만 주루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모습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다리 계속 절고 한 발 한 발 좀 되게 힘들게 내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이 조금 되는 거죠. 한동희 선수가 만약에 좀 컨디션이 정말 괜찮아서 쭉 잘 나와주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학주 선수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매번 경기를 보잖아요. 이학주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는 계속 주전 유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오늘만 허리 통증이 있다고 빠졌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학주 선수가 주전 유격수로 나오는 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요새는 자꾸 들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아쉽죠. 저희가 이미 시즌 시작 전에 한번 문매를 맞기도 했었고,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 가면서 아니, 욕 엄청 먹었어 그때. 아니, 선수가 온다는데 니들은 왜 막 애를 쥐어 팬된다.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냐고 막 엄청 영상을 진짜 좀 봐주십사.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기록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들었던 생각이, 저는 원래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학주 선수의 흐름 자체가 해가 지날수록, 시즌이 지날수록 내리막을 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던 중이었고, 그리고 이학주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내줘야 되는 반대급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주전 유격수로 트레이드를 해온 선수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꾸준하게 2군에서 성장해오던 선수들이 심리적인 박탈감이 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배성근, 그렇죠. 뭐 전체적인 팀 방향성, 안 그래도 요즘에 말이 많은 그 팀 방향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그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트레이드로 롯데라는 팀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왕에 온 거 좀 잘해라, 잘해야지. 네, 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실책이 좀 많죠. 수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되게 많이. 이학주 선수가 실책이 리그 최다 4위입니다. 네, 근데 막상 탑5권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해보면은 포화 수비 이닝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이닝당 뭐 실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예상했던 것처럼 타격에서도 실망감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기본 타율로만 따졌을 때 2할 1푼 7리.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출루율이거든요. 2할 6푼 1리. 지금 타율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생각했던 대로 볼넷을 별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출루율도 많이 안 좋지만은 장타율 자체도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2루타와 3루타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성적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삼성에서 보냈던 2년차와 3년차 때 안 좋은 모습의 기록과 거의 비슷하게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지금 WRC 플러스가 좀 많이 심각해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고,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주전으로 기용을 다시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바로 주전으로 기용이 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학주 빠지면 누가 해?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지금 보이거든요. 너무 잘 보이거든요. 최근에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선수의 수비 능력을 정말 감탄하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루키 20살 한태양 선수인데 원선. 근데 이 선수 진짜로 그냥 과대평가가 아니고 수비 능력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자 스텝 밟는 게 거의 20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고요. 송구 능력도 좋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경험 부족에 의해서 야수 선택할 때 조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경험치를 쌓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한태양 선수의 송구, 스텝 밟는 거 전부 다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태양 선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비 쪽으로는 뭐 정평이 나 있던 선수였으니까요. 그치. 신인 선수 치고는 스텝이라든지 뭐 캐칭, 핸들링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 경험이 쌓여야만 보여줄 수 있는 선택적인 부분에서는 뭐 아직 조금 발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간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좀 범위가 좁다라고들 많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것도 아마 1군에서 많이 뛰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 요즘에 말 많은 시프트 쪽으로도 감안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RNG가 지금 이학주 선수보다 좁긴 해요. 근데 우리 정말 시프트 많이 하죠. 정말 차이 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출장 이닝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구 처리 비율이 이학주 선수보다 높아요. 그렇습니다. 실책도 하나밖에 없고. 그 실책 한 개가 아까 겨울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수 선택. 네, 야수 선택 그거거든요. 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실책으로 기록이 됐을 겁니다. 네. 그때 딱 봐도 이게 20살이 할 수 있는 실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험치 쌓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무엇보다 저는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였냐면 타격이었거든요. 이 선수가 초반에 19타석을 안타를 치지 못하고 허덕이는 모습도 있었는데, 힘들었죠. 네, 그거를 제외하고 특히나 중요할 때 생각보다 쳐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그 이렇게 신이 났어. 우리 태양이 잘한다야? 아니 나 유니폼 샀다니까. 유니폼 한태양으로 마킹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기록으로 일단은 보이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WPA입니다. 아시다시피 승리 확률 기여도라고 해석되는 이 WPA가 WAR은 마이너스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PA는 플러스로 와 있거든요.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네 롯데 선수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기록이거든요. WRC 플러스는 물론 아직은 음수가 아닌 것에 감사해야 되는 수준이지만 평소 때는 좋은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할 때만큼은 집중력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선수다. 클러치 상황에서 해주면 다 해주는 거야. 중요할 때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마저도 지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이학주 선수죠. 이학주 선수의 WPA는 마이너스 2를 넘어섰습니다. 마이너스 정확히 1.40이네요. 네, 기록이 부상에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 타석들을 살펴보셔도 아시겠지만 주자가 있는 상황에 타석이 들어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타석들마다 삼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RE 24 기대 득점 이 정도 점수가 나야 되는데 그 점수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를 수치적으로 나타냈을 때 RE 24가 마이너스 15를 넘어가는 마이너스 15를 넘어가는 15. 겁니다. 지금 득점권 상황에서 타점을 낼 확률이 10%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타격 능력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한태양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트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선수다.
우리 태양이 오늘 또 희생 번트 또 저기 중요할 때 한번 탁 쳐주고 희생 번트를 그렇게 잘해요. 3루 쪽으로 잘 되고 1루 쪽으로 잘 되고 그렇습니다. 하이볼이든 로우볼이든 잘 캐치해서 잘 되더라고요. 심지어 6월 21일 오늘 있었던 음. 기아전에서의 보내기 번트 때도 바깥쪽 높은 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볼을 그거를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네, 사실은 번트 되기 힘든 공인데 저는 뺄 줄 알았거든요. 코스까지 정말 좋게 너무 성공을 잘했어요.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롯데 선수들이 좀 유난히 번트를 못 대는 경향이 있는데 번트를 적재적소에 댈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났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에 허리 부상으로 오늘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이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 다시 나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만약에 말소가 되었다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 한태양 선수와 같이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자원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배성근 선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그쵸. 신인 선수들보다는 아무래도 경험치가 좀 있는. 김세민 선수는 아마 아직 날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아무래도 배성근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데 올 시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배성근 선수의 수비 이닝이 74이닝 정도를 소화를 했는데 60이닝을 2루수로 나왔어요. 유격수로의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박승욱 선수와 한태양 선수가 유격수를 나눠보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수비율 자체에서 한태양 선수가 박승욱 선수보다 더 좋은 수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오바를 해볼게요. 롯데자이언츠가 항상 문제가 언제나 많았지만 제일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유격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재작년에는 마차도라는 엄청난 선수가 있어서 잠깐 메울 수 있었지만 항상 우리는 토종 유격수 언제 키울까라는 숙제를 안고 갔는데 지금 이 어린 20살 한태양 선수를 받고 키운다 라고 하죠. 세금 세금을 잘 내면서 많이 먹이면서 키워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유격수는 어쨌든 간에 수비가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는 이 어린 선수를 데리고 타격이야 유격수가 2할 3푼만 치면 되지 지금은 좀 함께 오래 할 수 있도록 바꿔 키우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 자체가 유격수 포지션에 20대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야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많이. 그렇습니다. 20대 젊은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는 유격수 포지션. 예를 들어서 박성환 선수, 오늘도 봤지만 박찬호 선수. 입에 닿기 싫다. 그 삼성의 저기 이재현 선수라던가 좋아하시는 잼찬이, 김희찬 선수도 나이가 젊은 편이죠. 지찬이 얼라? 지금 1루를 보고 있지만 네. 키스톤이 좀 많이 어려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전에 한동희 선수가 3루에 고정돼서 키워지고 있을 때처럼 한태양 선수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네요. 적어도 이학주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한태양 선수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저는 완전 찬성이고요. 네.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뛸 때도 분명히 팀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생각을 해보면 경기 후반에 키스톤 자리에 백업 자원으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리가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벤치에서 출발하는 게 오히려 가용은 더 용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리고 젊고 수비 잘하는 예쁜 선수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떨까? 다들 돌아오긴 했지만 이학주 선수가 만약에 부상으로 내려간다면 또 열흘간 한태양 선수가 주전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태양 선수가 주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꽃겨울의 사심과 함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영구님 하실 말씀? 하필이면 장마 기간이 시작이라 비 오지 참. 많이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갔는데 잊어버려? 비는 내리지 않는 걸로 합시다. 120년 만에 대가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야 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면서 야구가 보기에는 힘들지만 시즌 후반기도 남아있고 우리 돌아올 선수들도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서 봅시다. 매일 힘내자고만 하는 것 같은데 힘을 내야 됩니다. 꽃결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여러분의 생각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TV에서 롯데야구 같이 보기를 진행 중이니까요. 아프리카TV에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딸 꽃겨울과 영꾸님이었고요. 오늘 내용은 글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영꾸님 블로그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근데 태양이 번호 등번호 바꿀 것 같지 않아요? 바꿔도 3번은 안 된다. 아 근데 그 용수 거잖아. 마용수 우태양 업고 갑니다. 아 진짜. 그거 아닌데. 아